네, 상승폭을 많이 줄였는데요. 코스피 현재 195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0.3% 오르고 있고요. 초반보다는 약간 탄력이 둔화된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50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509를 찍기도 했었는데 많이 내려와 있죠. 그래도 상승 추세에 이어지고 있고요. 제가 화면을 통해서 수급 주체별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업종별 움직임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수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이 현재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이 양시장 모두 매도를 하고 있네요. 프로그램에서는 차익 거래에서는 매수, 비차익 거래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매도 현재 우입니다. 원달러 환율 현재 내리고 있는데요. 4원 한 70전 정도 내리고 있고요. 1140선, 60전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역시 대형주가 돋보이는 하루인데요. 먼저 유통업종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신세계가 0.7% 오르고 있고요. 롯데쇼핑 1.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신세계도 0.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업종의 강세도 눈에 띄는데요. 외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나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업종 어제 히어로 업종이었죠. 오늘 역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2%에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무려 87만 6천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소폭의 내림세입니다. 0.2% 하락하고 있고요. 16만 9,5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G이노텍 0.7% 오르고 있고요. 저희가 앞에서 삼성전기 살펴봤었죠. 서정암 대리와 함께 살펴봤었는데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0.7%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암 대리께서는 삼성전기 목표 주가를 한 15만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LG전자 어제 1% 넘게 올랐었는데 추세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0.9% 오르고 있고요. 삼성테크인은 반대로 1.4%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한솔 LCD 0.1% 강법권에 머물고 있고요. 하이닉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현재 보합권이고요.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수 자체가 강세를 띠면서 증권업종 쪽으로도 계속해서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대우증권 나란히 1.3, 1.2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기타 증권업종 역시 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 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한 업종 살펴보도록 하죠. 건설업종 쪽으로 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현재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선주에 낙폭이 좀 심하게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금호산업이 3.9% 내리고 있고요. 네, 현대건설 우선주, 벽상건설 우선주 이렇게 우선주들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GS건설이 1.8%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5천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림산업 1.7% 그리고 현대건설이 1.1%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기기업종 쪽으로도 현재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죠.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0.5% 하락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역시 0.4%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창고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창고업종은 현재 보합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해운주들 중에서는 봉신 3.5% 오르고 있고요. 대한통운 1.8%, 한솔 CSN이 1.1% 오르고 있는 반면에 지금 대한해운과 글로비스, 현대상사는 낙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7% 넘게 급락하면서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도 좀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현대모비스가 0.7% 오르고 있고요. 현대차 현재 보합권이고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기아차 살펴보죠. 0.3% 오르고 있습니다. 52,000원 선은 지지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업종별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연결해서 수급과 연관지어서 우리 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상무님 오늘 금요일이고요. 오늘 시장 좀 정리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장중에 1960선 터치를 하기는 했는데 좀 둔화가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사실 지난주, 금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다소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모습이 완연했어요. 특히 해외적으로 본다면 유럽 금융시장의 불안감, 그리고 국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대북 관련 악재가 터지면서 추가 불안감이 가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2월이 들어서는
지난 수요일장에 있죠. 12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분위기는 싹 반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주 초까지는 북풍, 한랭한 북서풍, 찬바람이 몰아쳤습니다만 이제 12월 들어서면서 오히려 절기상으로는 정반대적으로 주식시장에는 따뜻한 동남풍이 부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음 주 초까지는 어떤 박스권 횡보 국면을 보이면서 다음 주 쿼트러블 위칭 대회를 맞이할 가능성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승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이미 상승 전환의 국내 시장은 성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을 마감하는 금요일장이고 전일 급등 그리고 어제까지 오늘까지 치면 4일 연속 상승에 따른 고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오히려 보유주식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리고 장중 늘림목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더 늘린 가운데 다음 주를 맞이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좀 성급한 판단일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말까지 크리스마스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겨놓고 있지만 네. 오히려 12월 달 들어서면서 이런 강세는 산타 랠리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본다면 지난달 중순이었죠. 11월 11일 날 찍었던 코스피 시장 고점 1976포인트도 돌파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는 지수가 추가 상승에 대비한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도 장중 늘림목을 이용한 매수 전략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아침 시초가 갭 상승한 이후 시초가 대비해서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네.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훈풍이 따뜻한 바람이 불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지 세계 증시, 특히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전 세계 증시를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전일 급등한 것에 따른 부담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크게 상승하는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 공업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무려 106포인트가 상승하면서 11,362포인트로 11,000포인트를 가볍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일 급등에 따른 불안감으로 시초가는 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오히려 시초가가 최저가가 됐고 종가가 거의 최고가로 자리 잡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소 기간 조정의 가능성을 언급을 해드리면서 이런 표현을 했죠. 그러나 시장이 만약에 저항 추세선을 돌파한다면 이 저항 추세선을 돌파한다면 상승 반전의 신호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항 추세선이 오늘 새벽이 아니라 이미 미국 시장도 어제 장에서 장대 양봉으로 저항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장은 이제 그동안의 조정 다시 말해서 지난 8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2달 반에 걸쳐졌던 상승 그리고 한 달 가까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재차 상승을 함으로써 뉴욕 증시도 직전 고점 돌파의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이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나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다우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앞서서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뉴욕 증시에서도 다우존스보다는 나스닥 시장 중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는 국내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 시장은 오히려 이것은 직전 고점 돌파 이후에 눌림목은 받겠지만 오히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유럽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럽 증시도 남부 유럽 국가들, 그 피거스 국가들의 어떤 재정 위기감이 계속해서 주가에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했던 독일 증시마저도 금주 초에는 단기 추세 이탈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지지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틀 연속 급등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행진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한 요인이었던 불안감의 진원지였던
남유럽 국가들이 안정세를 구가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독일 닥스 지수의 모습으로 본다면 오히려 뉴욕 증시도 신고가를 돌파해줌으로써 그렇죠. 이 유럽발 위기감이 일단락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유럽 증시에서 비교적 좀 약한 모습을 보였던 증시가 영국 증시였거든요. 영국 증시도 이틀 연속 다우존스 공업지와 똑같죠. 장대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 저항 추세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승 전환에 성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중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 지수입니다. 중국 시장이 최근 들어서 가장 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도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하락할 경우에는 이 라인이라는 말씀드렸죠. 이 라인의 지지선대가 강력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 증시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어제장에서도 고점 대비 밀리는 모습을 보여서 한 번 더 바닥을 다지는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중국 증시도 그 추가 하락할 경우 지지선대 근접함으로써 급락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일본 증시입니다. 요즘 동남아 시장에서는 일본 시장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일본 증시는 이미 바닥 탈출해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 지지선대가 워낙 강력해서 이 저점이 붕괴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국 쌍바닥, 삼중바닥을 찍으러 가는 과정. 일본 증시도 오늘 아침 시초가부터 갭 상승하면서 현재 한 0.5%, 57포인트가 상승한 1225포인트입니다. 10,000포인트를 그냥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일본 증시 모습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국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국내 시장은 금주 수일 12월 1일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 12월 1일장이 왜냐면 1920포인트 선 이상부터 1970포인트 라인이 이 라인이 이제 매물대인데 그 매물을 어제장에서 갭으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이 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주가가 박스권 기조에서 상향을 돌파하든지 하락을 돌파할 때는 갭 상승 이후에 양봉의 모습을 보이고 갭 하락 이후에 음봉의 모습을 보인다면 반전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에서 갭 상승한 이후 양봉의 모습은 반전의 신호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내 시장도 이제 추세선 한번 거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게 추세선이거든요. 이 저항 추세선을 갭 상승으로 돌파했다는 점은 그만큼 의지가 추가 상승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장에서 금요일이라는 요일적 특성 4일 연속 상승에 따른 눌림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눌림목은 오히려 조정폭이 깊지 않은 매수의 눌림목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장도 고점 대비 시초가 대비 밀리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수익이 났기 때문에 한번 이익 실현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도 환율이 안정적입니다. 환율이 오늘도 3원 60전 시초가 5원 이상 하락했다가 조금 낙폭은 줄이고 있습니다만 3원 60전 하락한 1145원 환율이 안정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그만큼 해외에서 국내 대북 관련 악재 연평도 사건 이후에 대북 관련 악재에 대한 불안감은 상존합니다만 이것이 전면전이라든지 추가 도발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하는 것이 환율의 동향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많은 매수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의 모습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금요일이라는 부담감으로 인해서 주말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부담감으로 인해서 한번 팔고서 다시 사겠다 이런 얄팍한 생각은 버리시고요. 네. 추세가 다시 상승 전환했다는 점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비중을 좀 늘려가는 이런 매매 전략으로 임하시면 오늘 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다음 주에 이제 쿼드러블 위칭 데이가 있고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면 고점 돌파했다는 눌림목을 받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고점이 지난 11월 11일 날 1976포인트죠. 근데 오늘 현재 1950포인트, 아직 20포인트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한번 이익 실현할 건지 여부를 판단해봐도 늦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구체적으로
기관, 그래도 외국인들이 노리고 있는 종목 쪽으로 저희가 압축을 해서 시장을 좀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해서 굉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2% 가까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역시 이렇게 좋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끼어 있거든요. 네. 네. 사실 금주 초부터 중순까지 외국인 투자가들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 사실 이 장을 이끌고 있는 이들 메이저 세력들의 동향이 다소 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동안 매수했던 종목군들을 매수상에 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개별성 종목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자, 과연 그렇다면 어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장에서 국내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죠.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전일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먼저 외국인 투자가들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삼성전자를 다시 적극적으로 매수해 들어왔네요. 1,300억. 예, 당일 매수 규모치고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그다음에 포스코를 860억, 기아차를 560억, SK에너지 200억, 현대차를 200억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러브콜은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신규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포스코, 그동안 낙폭 과대됐던 삼성전자, 그리고 오늘 삼성그룹에서 사장단을 발표하죠. 이에 따른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랄까,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이 어제장에서도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오늘장에서도 현재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 1위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 추가 매수는 국내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 외국인 투자가들은 다시 재차 적극적인 매수로 돌아선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한번 매수 한번 안 해보는 것도 좀 이상하다 하는 말씀 드렸죠. 지금 주가 워낙 저평가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오늘도 지금 현재 15,000원 상승한 87만 4천원입니다. 삼성전자도 대형주이긴 합니다만 무겁지 않습니다. 유통 물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50% 이상 갖고 있죠.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 일가, 그리고 자사주 매수를 포함한다면 유통 물량은 기껏해 한 20%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웬만한 개별 종목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유시한 이들 업종 대표주들의 외국인 투자가들의 적극 매수는 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인, 그래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으로 기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LG전자를 388억 원 매수했네요. 그 다음에 역시 삼성전자 330억, LG,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역시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업종 대표주를 우선적으로 매수했고, 그동안 낙폭이 과대됐던 종목에 대한 비중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 투자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공통점은 뭐냐? 업종 대표주들을 매수했는데, 특이한 점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삼성전자, 포스코 같은, LG전자 같은 과대다 낙폭돼 있던 종목을 매수를 이미 지난달부터 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은 주로 관망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서는. 그러나 외국인 투자가들도 포스코에 대한 러브콜을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은 오히려 우리가 살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 기관과 외국인이 다시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한 듯한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서 이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전일장에서의 모습을 보면요. 서울반도체 109억, 셀트리온 71억, SK브로드밴드, 주성엔지니어링, 크로셀텍을 매수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다소 관망세를 보였네요. 하지만 관망세를 보이는 와중에서도 서울반도체를 13억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시젠, SM, 삼성 P&A, 그 다음에 모두투어를 매수했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강해주고 있다 하는 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실은 실적 호전주 중에서 개별성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세가 선별적으로 눈에 띄었습니다만, 어제장에서는 다시 대형주 위주의 매수세가 눈에 두드러지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오히려 대형성 종목군들, 그동안 낙폭 과대됐던 종목에 대한 매수 강도를 더 증가시키는, 다시 매수 강도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국인 기관 노리고 있는 종목들 한번 저희가 쭉 살펴봤고요. 이상무님께서 한번
관심을 크게 두고 있다. 그런 종목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역시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여러분 가져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도 대형성 종목 중에서 한번 두 종목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지난 수요일에도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네요. 삼성카드입니다. 자, 이 삼성전자가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삼성그룹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 삼성카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제가 뭐 여러 차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뭐 삼성그룹의 전업 신용카드사고요. 이번에 삼성그룹 사장단 발표 이후 내년부터는 좀 더 세부적으로 삼성그룹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모멘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또 여기에다가 에버랜드 상승 시 최대의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삼성카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제가 주초부터 63,000원대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65,000원대까지도 매수할까를 높여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삼성카드도 직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66,000원까지 갔다가 현재 64,900원, 65,000원이 살짝 붕괴되는 모습인데요. 고점 돌파 이후에 눌림목, 예고된 눌림목입니다. 조정 또한 예고된 조정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 주시장의 불문율인데요. 역시 예고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65,000원을 전환한 시점에서 특히 65,000원 이하라면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고 갖고 계신 분 계속해서 홀딩 전략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 한번 보죠. 자, 두 번째 종목은 갖고 계신 분이 가장 고통스럽게 이겼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포스코입니다. 자, 이 국내 1위 조각 및 철강 업체, 대표적인 세계적인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코가 장기 조정을 받으면서 그 조정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독합니다. 뭐 종합지수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포스코의 흐름을 보면 여전히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히려 연중 최저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바닥에 조금 올라왔습니다만 여전히 46만 원대에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포스코의 그동안 악재였던 것이 실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나 4,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 1분기부터 철강 재고 및 출하 지표가 바닥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1, 4분기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죠. 네. 주가는 실적의 선행 지표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내년 1, 4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된다면 4, 4분기, 더군다나 4, 4분기의 끝자락이라 할 수 있는 12월 달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포스코는 PBR이라고 하죠.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만약에 이 포스코의 현재 주가 대비 자산 가치를 나눠봤을 때 현재 주가가 1일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청산에 따라서 순자산 가치에도 현재 주가가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만큼 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PBR이 1인 회사들은 여러분 눈여겨보셔도 좋습니다. 완전 바닥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가격적으로 47만 원 전환 가격대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포스코의 차트입니다. 참 처참하리만큼 엄청난 조정을 받았죠. 특히 지난 10월 초 고점을 필두로 해서 그때 54,000원부터 두 달 동안 수직 하락하면서 얼마 45,000원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10,000원이 빠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의 15% 가까이 수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싸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면서 금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오늘도 현재까지 삼성전자가 매수 1위고요. 2위가 포스코일 정도로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오늘 47만 원을 전환한 시점, 47만 원 이하라면 더욱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기는 합니다만 47만 원 이하권대에서 한번 포스코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포스코 47만 원 이하대에서 노려보자 그토록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재광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경제신문증권부 이준희 기자 연결해서 시장 특징적인 내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주가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특징주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셀트리온은 무려 5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도 4조 원을 계속 넘나들고 있는데요. 바이오시밀러 업황의 전망이 밝고 코스닥 대장주라는 프리미엄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외국인 매수세 덕에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이재광 상무님도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세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장중 87만 6천 원까지 오르면서 역시 사상 최고가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증권업
업계에 따르면 현재 도이치와 UBS 등 외국계 증권사들을 통해 주문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중국인 여행객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의 강세입니다. 파라다이스 역시 장중,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오늘 하나대투증권은 중국인 VIP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파라다이스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라건설은 신용등급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며 상승으로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정보는 한라건설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BB 플러스에서 A-로 올렸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한라건설의 이자율이 줄어들게 되니까 아무래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준희 기자도 굉장히 바빠질 것 같아요. 증권사들이 연말 대응 전략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예, 맞습니다. 장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긴 한데요. 지난 10월이나 11월의 상승장과 비교하면 조금 차이가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때는 아시겠지만 중소형주나 저평가주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넓게 가져가는 분석이 대부분이었다면 네네. 이제는 아직 불확실성이 좀 잔존하고 있는 만큼 실적과 모멘텀이 확실한 주도 업종에 대한 투자가 유망하다고 조언합니다. 삼성증권은 역시 믿을 것은 실적에 의한 투자라고 강조했는데요. 네. 자동차와 에너지 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내년에도 여전히 실적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을 추천합니다. IT 업종과 금융 등 내년에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는 업종도 주목할 만하다고 말합니다. 네. 신한금융 투자도 자동차와 화학 등 기존 주도주군들에 대한 압축 대응을 주문합니다. 양호한 국내 수출 지표를 고려할 때 아무래도 주도주들이 좀 유망하다는 분석인데요. 여기에 미국 소비 개선 기대감을 먹고 쑥쑥 오르고 있는 대형 IT주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신영증권은 미국 소비 회복을 주목했는데요. 여러 지표를 볼 때 미국 소비가 긍정적이라는 보고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은 여기에 편승할 수 있는 IT와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IT 강세의 이면을 들여다봤는데요. 요즘 IT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미국 IT 업종의 모멘텀이 양호하고 국내 대표 주식들의 밸류에이션을 매력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긴 하지만요. 아직 IT 업황이 완전히 전체적으로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나 좀 일부 IT주에 대한 좀 수혜가 집중된다는 거죠. 네. 여전히 IT 자동차 쪽으로 해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투자 해우소 시간인데요.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여하면 되느냐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전화를 통해서도 상담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서울 전화 3153-2611, 2619번이고요.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시장이 개장된 지 1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군들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함 대리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세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LED 관련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그동안 저희가 상담 요청을 상당히 많이 접수받았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고 구체적인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폭이 깊게 나오고 있는데요. 2%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124,500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정함 대리께서는 127,000원 선 아래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목표가는 15만원 선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4분기에 이 LED TV가 수요가 좀 부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지만 이때 한번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이 태블릿 PC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그만큼 실적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평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 최근 상승세가 무서운데요. 오늘은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4만원대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 0.7% 내리고 있고요. 39,550원 선에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5만원 선입니다. LED TV 시장 고성장의 수혜주로 이 서울반도체가 꼽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LMS입니다. 앞에서 살펴봤었던 두 종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종목인데요.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MS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21,000원 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좀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양상이 펼쳐지고는 있는데요. 태블릿 PC 그리고 또 스마트폰 제품이 좀 널리 보급이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LMS 현재 가격대에 살펴보니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네요. 0.5% 정도 오르고 있고요. 17,65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목표가 21,000원 선 되겠습니다. 김학현 차장과 함께 살펴봤었던 종목이 남해화학입니다. 그동안 뭐 KT라든지 몇몇 종목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종목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지목을 해주신 종목이 남해화학입니다. 남해화학 주가 흐름이 좋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넘게 오르고 있죠. 19,600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수가로 19,000원 선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시초가가 19,100원 선입니다. 분명 매수를 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5,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18,000원 선입니다. 네, 투자해우소 시간입니다. 전화와 문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번,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입니다. 네, 오늘은 리서치 가이드의 윤재성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수요일이었나요? 처음으로 네. 방송을 하셨고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은 말씀 해주시던가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방송이 이렇게 네. 처음이다 보니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고요. 네.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이제 그러한 격려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목 그리고 또 그 상담 내용을 통해서 그 평가를 다시 한번 또 들어봐야 되겠죠. 네. 첫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종목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DSK고의 매수는 5,300원 좀. 5,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DSK 상담 요청을 하신 거죠? 네, 예. 네, 비중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죠? 30%입니다. 30%요. 예. 주가 흐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손실이 네. 좀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저기 손절 라인을 좀 다시 어떻게 또 밑에서 받아야 되는지 좀 문의 좀 하려고. 매수를 언제 하셨어요? 지금 가격대 보니까 최근에 뭐 2,900원 선까지 내려간 적도 있고요. 예, 예, 한 1년 넘게. 네, 장기 보유를 하셨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해왔는데 고민이 네. 좀 크셨겠어요? 예, 손절 라인을 몰라가지고 계속 이제 들고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DSK 손절 라인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은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내려가면 어디쯤에서 다시 사야 되는지라고. 아, 내려가면 어디쯤에서 매수를 다시 하는 게 좋을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진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DSK 살펴보죠. 네, DSK LCD와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 잘 알려진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최근에 보시게 되면 LG 그룹사에 대한 납품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내실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차트로 한번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SK가 이제 장기적인 하락이 연출된 이후에 최근에 3,000원대에 대한 지지 이후에 이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지금 차트에 대한 지금 지지선을 대한 차트에서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가 3,300원 정도의 지지선이 이제 확인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는 상승으로 방향을 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21선에 대한 돌파, 121선에 대한 중기적인 추세선 이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주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현재 EPS 상승률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네. 약간 고평가이긴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에 대한 내년도 LCD 업황에 대한 그 개선감에 대해서 충분히 상승이 더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지금 목표가와 이제 추가적인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그 가격대를 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손절가까지요. 네.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손절가로 제시해드릴 수 있는 가격대는 지금 3,300원 정도 전 저점이었죠. 네.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매수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가능할 수 있는 그 구간대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목표가 밴드로는 4,500원 정도. 네. 1차적인 가격입니다. 1차적으로 4,500원 정도의 가격이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구간대라고 한다면 차트를 좀 더 길게 보시게 되면 5,500원 정도까지 상승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팬더멘털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 내년도에 대한 실적도 점차적으로 가시화되고 실적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가 밴드는 충분히 도달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매수 가격이 5,300원 선이고 좀 길게 봤을 때는 한 5,500원 선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께서 비중을 한 30% 정도 이미 가지고 계시는데 무리해서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을까?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요. 요즘 추세 자체를 살펴봐도 대형 IT주들이 잘 나가고 있고 순환매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고 다른 종목군들 쪽으로 차라리 그 관심을 돌리는 게 낫지 추가 매수는 조금은 좀 자제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5,300원권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괴리차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IT 종목 대형주들이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매기가 아마도 중소형 장비업체로서 다시 한번 매기가 이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대에서 3,000원대 다시 초반 것까지 가격이 내려오게 된다면 추가 매수로서 매수하신 단가를 내려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손절선은 3,300원 선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4,500원 선인데 좀 길게 놓고 봤을 때는 5,500원 선까지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그 다음 상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전화 연결인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소개해 주십시오. 예, 하림인데요. 하림이요? 예. 네, 매수 언제 하셨습니까? 얼마 전에 했는데, 예, 4,750원이거든요. 4,750원에 매수를 최근에 하셨고요.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죠? 20%요. 20%요. 20% 정도 가지고 계시고, 손실이 좀 있으신 편인데, 오늘 반등이 좀 그래도 나오고 있어요. 예.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아, 그걸 좀, 오래 들고 가야 될지, 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몰라가지고. 할인을 좀 오래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짧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인 상담을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제가 살펴보다가요. 12월 31일 감자 예정 이렇게 좀 봉지가 내용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할인 내용 분석 좀 해주십시오. 네. 하림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지금 닭고기 업체로서 이제 국내 마켓쇼 1위를 점유하고 있는 그 기업이고요. 네. 따라서 지금 최근까지도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중장기 관점에서도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매수하신 단가가 4,700원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4,750원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도 그렇게 큰 괴리율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라면 아마도 이제 61선에 대한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는 아마도 추가적으로 홀딩하시는 관점이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가치를 보게 된다면 EPS가 670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대에서 기본적인 시장 평가 대비 10배수 정도를 곱해주게 된다면 6,700원 정도의 가격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도 더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대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5,000원대에 대한 저항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저항 부분도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감자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감자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 주식 수가 지금 9,400만 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본다면 감자 이후에는 아마도 주가가 다시 한번 유동성의 축소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4,000원대 유치하던 단가가 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추가적인 매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매수를 한다면 어느 정도 더 매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매수하신 비중이 20% 정도라고 하시자면 총 비중의 10%는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닭고기에 대한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굳이 추가 매수를 안 하더라도 그대로 좀 두고 바라보면은 수익이 언젠간 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중장기로 그냥 홀딩하셔도 수익은 충분히 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림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문자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하셨어요. 9014님께서 저희 프로그램 초반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초반에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먼저 선택을 해서 상담을 해드립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고요. 풍산 48,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50%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 전망을 한번 여쭙고 계시네요. 풍산 58,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58,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손실이 좀 크신 편이에요. 어떻게 볼까요? 네, 풍산 매수하신 가격이 58,000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지금 현재 주가 58,000원에 48,000원에 48,000원이시죠? 네. 지금 수익권이시네요, 그러면. 네, 수익권이십니다. 네. 지금 아까 지금 제가 58,000원이라고 순간 당황을 했었는데요. 48,000원이시면 매수하신 단가가 상당히 안정적인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풍산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국제적인 돈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추가적인 상승은 더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최근에 대한 주가에 대한 그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 많이 오르고 있네요, 최근에. 네, 주봉상에도 보시게 되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에 대한 추세적인 이탈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도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가격의 손절선보다도 일단 우상향에 대한 방향을 더 보시는 편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 어느 정도 선까지 바라볼 수 있으며 지금 현재 비중 50%인데 어느 정도 비중이 적정한지 그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죠. 네, 아직까지 시가총액 대비 매출액을 보시더라도 저평가에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EPS를 보시더라도 5,900원 선이기 때문에 기본 적정 주가 10배수를 곱해준다고 하더라도 59,000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6만 원 선 정도까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비중 지금 50% 그대로 다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좀 조정이 필요한가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를 손절성으로 익절가로 정하시고요. 49,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49,000원에 이탈만 없다고 한다면 그 비중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시는 게 수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풍산 역시 좋은 기업이다. 네,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59,000원 선, 6만 원 선까지 한번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비중을 줄이는 시점은 49,000원 선이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 동아화성을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동아화성이요. 예. 네,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매수 가격은 평균 단가가 2,280원이고요. 2,280원이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100% 가지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가지고 계신다고요? 100%예. 100%요? 지금 전량을 다 가지고 계신 셈인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니까 손실이 꽤 있으세요, 지금. 예.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연평도 터지기 전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 죽어보더라고요. 지금 동아화성 매수 배경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제가 생각할 때 가치주를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익을 좀 많이 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업계에서는 1위고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거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지금 10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기에 제가 왜 이 종목 100% 하셨을까?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선택을 하신 이유가 분명 있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 상담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고 매수하신 가격대가 가까이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지금부터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아화성 상담하죠. 네. 시청자분께서도 지금 상당히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기업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동차와 산업용 고무 생산업체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업황 호조에 따른 이제 실적 개선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올해에 대한 이제 원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순이익이 대폭적으로 상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차트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보시게 되면 최근에 매수하셨던 가격대는 2,280원 정도 되시는데요. 과거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 저점 부근에서의 매집이 일어났던 모습을 이제 확인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이러한 매집 이후에 전고점 부근에서의 매물 부담,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대량적으로 그동안에 매수했던 매집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통해서 거래량이 집중이 됐던 모습입니다. 그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주가는 이제 하락을 보인 모습인데요. 이러한 모습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주가는 조정세를 보인 이후에 재차 한번 다시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목표가에 대한 추세 이탈가로 드릴 수 있는 가격대가 2,100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기업 가치라든지 향후 성장성을 본다고 한다면 기업 추세 이탈 이후에도 다시 한번 반등 시에 재매수할 수 있는 관점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상승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게 된다면 2,300원 정도, 보수적인 입장에서 2,3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시에는 1차적으로 비중이 많기 때문에 비중을 한번 절반 정도는 줄여주시고 다시 한번 관망 후에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온다고 확신이 되시는 구간에서는 네.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살펴보죠. 저희가 이 종목 어제부터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드렸어요. 삼성전자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1959님께서 삼성전자를 매수하셨는데 수익이 꽤 나고 계십니다. 매수 가격이 76만 8천원 선이고요. 49% 보유를 하고 계시니까 거의 50%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신 셈이고요. 장기로 보유를 좀 생각하고 계신다고 해요. 100만 원 과연 네.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삼성전자 살펴보도록 하죠. 네, 삼성전자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으로서 갤럭시 탭과 갤럭시 이제 S에 대한 그런 판매 호조가 이루어지면서 외국계에 대한 매수가 상당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까지 상승률이 상당히 큰 폭인데요. 오늘 네. 드디어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 원하시는 목표가 100만 원 정도. 네. 사실은 작년부터도 그러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목표가가 120만 원까지도 불렀던 증권사들이 있겠지만은 지금 목표가 밴드로 100만 원 정도는 그렇게 무리가 없다라고 지금 네.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올해에 있어서 지금 제가 볼 수 있는 목표 단가는 90만 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사실 90만 원도 거의 그 목전 앞에 다가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가격 밴드라고 하실 때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100만 원의 사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매수하신 단가가 76만 원. 네. 상당한 수익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고요. 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도 추세적인 이탈가를 말씀드리는 가격이 85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시황이 악화되는 그러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85만 원 정도를 이탈하게 된다면 1차적으로 비중을 줄여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내년도에 대해서 상승하는 흐름에서 85만 원이 재돌파가 된다 할 시에는 추가적인 매수를 하셔서 목표하시는 100만 원까지의 홀딩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매수 의견을 여쭙고 계십니다. 평화전공, 이 자동차 부품 관련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동차 관련 업종인데 이 평화전공을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3964님께서 보내주신 이 평화전공, 지금 현재 매수가 가능할까요? 네, 일단 차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 이후에 계단식 상승 이후에 지금 한번 살짝 눌림목에 대한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기업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이익 개선 폭도 크기 때문에 중장기로 매수를 하시는 관점이시라면 지금의 가격대인 14,800원 정도라면 무리가 없는 가격이라 보고 있고요. 네. 밴드로 설정해 드린다면 14,000원에서부터 15,000원 밴드 사이라면 중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큰 부담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장기적인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게 된다면 현재까지도 지금 거의 최고점을 위치하고 최고점에서 18,000원 이후에 지금 14,000원까지 하락하고 있는데요. 중장기 내년까지 본다면 18,000원은 충분히 돌파를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EPS에 대한 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게 된다면 EPS가 거의 2,000원대 정도를 2,000원대를 지금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2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종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가이드의 윤재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상승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0.1% 정도 현재 오르고 있고요. 1950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0.1% 오르면서 506 보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4원 50전 내리면서 1144원 80전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켓앤 센 증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